5, 6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나 마이크론하고 비교해 볼 때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술이 앞서 있었습니다. 소위 초격차였죠. HBM 메모리 같은 경우에 HBM 4단계까지는 양산에서 좀 하이닉스한테 밀렸고요. 앞으로 쓰이게 될 HBM 4 2단계에서는 삼성전자는 선단 공정 기술인 1C D램을 사용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1B D램을 사용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자체 파운드리가 있기 때문에 4나노 공정에서 제조를 하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다이 설계를 TSMC의 12나노 공정에서 제조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HBM 4 2단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 조금 앞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기술 격차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전영현 CEO 들어온 다음에 백투 베이식스 본원적 기술력 회복을 굉장히 전영현 CEO가 강조해서 많이 회복되고 있는데요. 또 과거처럼 초격차를 내기 위해서는 좀 더 갈 길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삼성전자를 두 회사로 쪼개는 게 좋겠다 하는 주장을 해온 사람입니다. 휴대폰과 가전 TV 등을 만드는 세트 부분은 삼성전자로 남겨놓고 이 반도체 부분은 삼성 반도체로 만들자. 애플 같은 회사를 본다면 삼성 무선사업부와 PT기는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삼성 반도체한테 맡기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TSMC한테 가죠. 파운드리 사업 같은 경우. TSMC는 항상 슬로건이 이거거든요.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바꿔서 말하면 삼성전자는 고객과 경쟁하는 회사예요. 왜냐하면 휴대폰 사업에서 애플하고 PT기에 경쟁하고 있고 또 시스템 LSI 모바일 AP 쪽은 퀄컴과 경쟁하고 있고 그래서 최소한 물론 삼성 그룹 내에 있지만 최소한 회사라도 좀 분리하자. 그리고 지금은 너무 커요.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전자회사 중에 이렇게 모든 전자 영역, 반도체 영역을 동시에 하는 회사는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회사로 쪼갠다면 삼성전자와 삼성 반도체를 따로 담을 수 있다면 사실은 지금보다 합산 시가총액도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또 과거에 글로벌 반도체 ETF에 보면 삼성전자의 경우 비반도체 매출이 더 컸기 때문에 세트 부분이 세계적인 반도체 ETF에 삼성전자가 안 들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회사로 분류가 안 됐기 때문에. 파운드리는 여전히 적자 보고 있습니다. 사실 파운드리 사업은 이 권호연 CEO 때까지만 해도 TSMC와의 격차를 좁혀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마찬가지로 2018년 무렵에 어드밴스 패키징 선행기술 개발팀을 또 해체합니다. 지금 점점 파운드리 사업에서 후공정이 중요해졌는데 TSMC는 지금 압도적인 후공정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어스라는 어드밴스 패키징 기술로.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다 TSMC에 가는 이유인데 삼성전자가 안타깝게도 2018년 무렵에 이 선행기술 개발팀을 해체하고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2017년까지만 해도 TSMC와의 파운드리 점유율 격차를 좁혀가고 있었고 7나노 이하 3단 공정에서는 6대 4까지 좁혔는데 지금은 9대 1 이상으로 벌어져 버렸어요. 사실은 빅테크 기업들도 TSMC한테 너무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기술력을 어느 정도만 확보하면 20-30%라도 떡고물이라도 떼어줄 생각이 있는데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너무 못해가지고 떼어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20-30%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확보해야 된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약 6조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불황에 15년 만에 가장 적은 연간 영업이익을 기록한 겁니다. 그 당시하고 지금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당시는 주로 이 AI 반도체가 HBM에 많이 쏠려 있었던 시절, 그리고 좀 더 학습 쪽으로 좀 더 많이 주목을 받았던 시절이라면 지금은 HBM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더 이 메모리 중심의, 특히 추론 중심의 이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본인들의 물론 실력도 굉장히 중요했겠습니다만 대세가 바뀌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을 가장 많이 바꾸게 만들고 있는 변수라 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걱정을 많이 받았던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비판의 어떤 목소리가 컸었던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가 됐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좀 해소를 해야 하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많이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이러한 출원의 시대가 만약에 끝나고 또 다른 시대가 오면은 이번에는 그게 만약에 삼성이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웨이브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다시 주가는 떨어질 수도 있겠죠. 특히나 또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대세의 파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늘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저희가 보장을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여기에 이미 많은 분들이 주식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민감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슈퍼사이클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AI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계속 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AI 데이터 센터가 생각보다 수익률이 별로 높지 않다. 그래서 투자를 뭐 예전에 했던 것보다 좀 줄인다. 뭐 100만큼 투자하려던 것을 80만큼 줄인다. 80만큼 투자하려고 했던 것을 뭐 60만큼 줄인다. 라고 한다는 것은 미리 이렇게 AI 방향으로 투자가 될 것들이 선반영이 된 상황에서 오히려 주가에 대해서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적인 요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에 비례해서 수요가 창출될 거라는 가정하에 오르고 있었던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이런 상황을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AI 데이터 센터의 시장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대세에서 가장 큰 불확실 요소를 쥐고 흔들 수 있는 나라는 결국 미국이고요. 미국에서도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이 하이퍼스케일러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 불리는 이 회사들이 과연 수익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정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특히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이 모델을 만드는 프론트 라인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오픈 AI나 뭐 이런 엔스로픽이나 구글 같은 회사들인데요. 이 회사들은 특히 구글은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한데 왜냐하면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를 자기네들의 칩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오픈 AI나 이런 엔스로픽 같은 회사들은 아직 상장도 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앞으로 더 큰, 더 강력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GPU와 더 많은 메모리 만들체가 필요한데 사실은 점점 이것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기서 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물건을 구하기가 어렵다기보다는 돈이 점점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투자가 점점 말라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 투자가 점점 이게 말라가고 있던 투자가 바닥이 난다면 그래서 새로운 칩을 못 산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과 같은 슈퍼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여러 변곡점이 올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요가 다른 방향으로 급변했을 때 최대한 이른 시간에 이것을 변신시킬 수 있을 만한 이런 기술적인 유연함. 그리고 결국 이 팹을 증산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꼭 이것을 예정한 속도대로 빠르게 질 필요가 없고 상황이 변화하는 것을 맞춤형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유연함도 좀 필요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기술적인 판단력도 중요하고 전략적인 판단도 중요하고 경영의 관점에서 현금의 흐름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나 장기 계약으로 이들 어떤 고객사들의 물량을 묶어놓는다는 이런 개념들도 굉장히 좀 더 전략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메모리 가격이 훨씬 더 오를 것 같다. 그럼 굳이 장기 계약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보다 메모리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럼 장기 계약을 하는 게 맞겠죠.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씩 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요. 시장 자체가 분기가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전통적인 메모리, AI 메모리뿐만 아니라 조금 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메모리. 특히나 이런 엔비디아나 이런 뭔가 CPU를 만드는 업체들이 메모리에 대해서 자신들이 디파인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메모리가 나올 경우에 대해서도 이것을 대응할 것이냐, 협력을 할 것이냐, 아니면 협력적 경쟁을 할 것이냐, 경쟁적 협력을 할 것이냐 이런 전략들이 지금은 더 아주 세밀하게 정교하게 만들어질 때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파운드리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는 훨씬 더 전략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어떤 그런 비판의 포인트들을 충분히 숙의를 하고 숙지를 하고 이제 이 경쟁의 전략을 마련하는 면에 있어서 더 선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